왕십리 집과 아우디를 사야 되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저기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한 모습. 그래 불안불안해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우울하거든. 지역은행 두 개가 맞아. 파산을 했고 어머 예. 거기 돈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하락할 수도 있게 되고 자, 여기가 말이죠 여의도입니다. 지금 뭐 이제 뭐 12시간 조금 넘어가지고 네. 직장인들이 이제 그 밥 먹으러 식사하시러 다들 나오시는 것 여기저기 같아요. 이제 여의도는 사실 저한테는 뭐 이제 사실 이제 서울에 입성해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이 이제 여의도죠. 사실 옛날에 이제 여기가 또 한때는 또 이제 한국의 오다에바라고 일본의 그 방송국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오다에바인데 여기가 이제 그죠 MBC 옛날에 MBC 있었는데 여기 이제 부지를 팔고 이제 갔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쪽에는 이제 KBS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SBS도 있었고. SBS가 이제 그 방송국은 이제 좀 많이 옮겨갔습니다만 사실 금융의 중심. 한국의 이제 맨하탄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금융회사들이 있고요. 엄청 많아요. 예, 요즘 사실 이제 모든 게 경제 아니겠어요? 네. 코로나 사실 그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그때 그냥 웬만하면 다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다들 많이 빠져가지고 요즘 체감 경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시장은 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렇죠. 이럴 때부터 조금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좀 해야 돼. 맞아요. 저기 남들 다 올라갈 때 투자하잖아? 그건 늦어요. 그래. 조금 저기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KB증권 있지? 네. KB증권 여기 본사 가서 네. 스타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만날 거니까 찾아가 보자고. 요즘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야, 지하철 역 오랜만에 온다 진짜. 전 지하철 자주 타기 아, 때문에 그래? 출력성 있을 때마다 지하철 그지 타서 그지 그지. 이거 봐 이거 봐. 야, 뭐야? KB증권. 근데 지하철 여기 저기- 에스컬레이터에 붙어있네? 어. 여기 깨비 좀 KB를 이제 깨비증권이라고 하는 거야. 아. 지난번에 그 저기 우리 저 철원 가가지고 있잖아 그 채권 투자. 땅 그지? 봤을 때. 그 땅 같은 거를 저기 땅은 사도 좋은데 그런 땅을 사면 안 되고 이 정도면 땅을 살 때 응. 땅 좀 쎄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밟으면 안 돼. 주변에 뭔가 들어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지. 이게 15년 뒤에도 이럴 거라고. 그냥 묻지 마 투자. 그잖아. 그렇죠. 안에 돈을 말이야. 그 당시 저기 뭐 3억이나 투자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는 뭐 그런 가격도 아니다. 서로 그냥 뭐 남 얘기만 듣고 사니 게 미친놈이지 내가. 큰 돈이죠. 동희 너도 이제 조금 이제 좀 돈 좀 벌고 있고 나도 사실 이제 열심히 달려왔거든. 아니 여기네 여기. 여기구나. 엄청 크다. 어허. 한번 저기 물어보자고. 네. 어쨌든 저도 어. 빨리 왕십리에서 집을 좀 사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왕심이야? 너 김은국 씨 좋아하니? 아니요. 좋아하긴 하지만 김은국 씨 때문에 왕십리 사는 건 아니에요. 깨비. 그러네. 뭐야?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KB가 이제 깨비입니다. 깨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약간 뭐랄까 도깨비 방망이가 쉽잖아. 뚝딱. 우리가 사실 이제 그 PB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뱅킹에서 이제 펀드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금 네. 말고. 네. 근데 여기는 스타 매니저라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그 말장난인지 스타 매니저라고 불릴만 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자고. 그러니까요. 자, 들어갑시다. 자, 여기구나. 그러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그 스타 매니저를 좀 만나러 왔어요. KB증권에. 2층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단으로 갈까요? 계단으로 가죠, 그렇죠. 예. 가서 좀 설명을 좀 듣고 궁금한 거 좀 여쭤봐야겠다. 그래, 네가 저기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빨리 왕십리 집과 아우디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아우디? 네. 차 또 아우디로 바뀌었니? 아우디 RS6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래? 내 버킷리스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작년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또 요즘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아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좀 저희가 알아보고 또 이제 동현이 이제 꿈이 또 이제 또 돈을 좀 벌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또 관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좀 문의가 가능한 분들이 스타 매니저라고 있다고 하던데. 거래 지점에 문의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 바로 서비스 받으시는 거래점에 문의해서 그러면 저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산가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비중이 있으시긴 네. 하지만 개인은 이제 10억 10억 이상 이상. 이상이 있으시긴 하지만 뭐 지금 아니 솔직히 아빠는 10억 이상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 KB증권에는 없지. 사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저 스타 매니저시군요. 저는 KB증권 WM 투자전략부의 시장장 이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사님이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장입니다. 아유, 야.
저는 KB증권에서 이제 고객분들의 네네.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투자 컨설턴트 IC라고 하고요. 아, IC. 네, IC.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PB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컨설턴트. 동시에 이제 KB 스타 자문단으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IC 중에서도 조금 이제 뭐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스타 자문단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스타 자문단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영업점에 가셔서 투자 상품, 자산 관리 받으실 때 보통 PB분들하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PB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희 IC예요. 아하. 이분은 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채권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군요. 저희가 사실 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자기의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선별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제가 이제 뭐 사실 경제 프로라든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사실 그걸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요즘 워낙 이제 환경들이 올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금융시장이 또 불안정하고 그래가지고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 주식 전망은 좀 어떤지 전반적인 걸 좀 한번 여쭤볼게요. 둘 다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주식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녹록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어렵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체감 경기는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 이런 주식 시장은 또 나쁘진 않아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기가 모든 걸 나쁜 거를 나중에 후행적으로 그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나쁘지만 이 나쁜 상황이 어느 정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돌아설 거다 반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이 좀 상반기에 좀 특히 1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해서 유럽의 굉장히 큰 은행이 최근에 조금 재무제표 이슈가 있다면서 거기에서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더불어서 예상치도 않았던 미국의 지역은행 2개가 파산을 했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미국의 16번째 순위가 되는 큰 은행이 거기 돈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책 대응을 좀 해줬고요. 빠른 정책 대응을 하면서 지금 변동성은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 나쁜 뉴스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어서 완벽하게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진입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찬찬히 좀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좀 발을 담그고 가시는 관심을 좀 것도 갖는 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증권사에 이제 저 금액을 좀 맡겨놨는데 그분이 이제 추천해주신 미국 주식이 하나는 90%, 하나는 80%. 알겠습니다. 90마이너스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무슨 전문가요? 전문가인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제 추천해 준 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때는 괜찮았는데 유동성이 이제 뭐 확 빠져가지고 90% 마이너스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죽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저도 아빠가 뭐 좀 알려준 것들 마이너스 많잖아요, 그래도. 아니 근데 내가 요번에 해가지고 또 괜찮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나가 괜찮지 이제 나머지들은 안 좋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네가 안 좋았던 거의 시초는 비트코인이지 나 때문에는 아니야. 아니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득 많이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메꾸기 직전이에요. 진짜로? 네. 그린님이 훨씬 더 불안님보다 훨씬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800? 근데 네가 저기 손실 본 게 몇 천만 원 아니야? 아니요, 한 1,500? 1,500 손해봤어? 근데 그래? 뭐 미안합니다. 저기 뭐 쓸데없는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 채권은 어때요? 채권은 사실 이제 작년에 좀 많이 각광을 받았다가 채권은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는 좀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있잖아요. 그 처음 가서 제가 이제 KB에서 이제 그 채권 이렇게 뭐 즉석에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소개할 때 그때가 금리가 막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한 3% 정도였는데 갑자기 겨울 되면서 4%, 5%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또 떨어져서 사실 이제 3% 정도인데 사실 은행 예금이 4%가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요. 그렇죠. 예. 금리라는 건 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특히 올해처럼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가운데서 채권과 같이 이자를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컴형 자산을 한쪽 축에 두고 좀 주식도 배당률이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성장주, 챗GPT 이런 거 요즘 음. 핫하잖아요. 이런 반도체주 이런 데서 좀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KB증권에서는 사실 네네. 고객님들의 자산 관리를 돕기 네네. 위해서요. 어. 매년 KB 웰스 컴퍼스라는 어. 자료를 발간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어. 이건 아까 뭐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신다면 그러니까. 저를 뭐 만나시지 못하더라도 음. 정보를 여기를 통해서 얻으시고 아하. 또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하. 또 친절히 자문을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아유, 야, 이런 네. 것도 이제 이런 것들 보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앞으로 투자에서도 좀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스타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타시죠? 예. 저 신스타입니다. 아, 신스타예요? 죄송합니다. 아, 신스타. 네. 우리 저 죄송하실 필요는 없죠. 우린 저 김스타고 신스타시구나. 네, 예. 예, 예, 예. 아, 그래도 동혁이가 그래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다행이구나. 근데 공부해야죠. 맞아. 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야, 우리 또 최 스타님이시구나. 네. 아유, 네, 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최 스타님은 그러면 저기 전공 분야가 뭐세요? 저는 부동산이요. 아, 그럼 최 스타님은 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운용사 자격증 갖고 있고요. 아, 운용사. 네, 펀드나 아하. 그 관련된 부동산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는 아하. 네, 그런 자격증입니다. 뭐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사실 조금 쓴맛을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난 부동산 안 해.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부동산 집 철원은 좀 그랬는데 김포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니 네. 철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여쭤보시게요? 철원은 뭐 이제는 뭐 내가 봤을 땐 그냥 그 땅에 대해서는 혹시 어. 영상을 보신 어때요 철원은? 뭐 그냥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 네. 스테이. 제가 지난번에 철원에 나온 음.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음. 그 사실 때 저를 좀 만나셨으면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만나요? 제가 그 철원 네네. 땅 산 게 언제냐면 2006년도에 네. 샀어.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됐어. 다른 회사 있을 때 사셨네요. 사실 부동산이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 내가 사실 그 당시 이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내 땅이라든 이런 걸 좀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돈이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저도 사실 이제 바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최 스타님 같이 나한테 스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이제 동현이 엄마의 작은 아버님이야. 박스타. 박스타야. 근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김포에서 오래 하신 분이야.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포가 막 개발되고 이러면서 땅을 판 현금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로 해서 자기가 땅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또 땅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 당시에 대북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철원 땅을 산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나는 또 거기서 실수를 한 게 조금 더 싸고 좀 넓은 땅을 제가 이제 산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거기가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철원이 뜨고 있어요. 왜냐면 네. 거기 뭐 축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네. 고기를 샀었으면 더 괜찮은 건데 네. 고기는 지금은 네.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그냥 뭐 좀 대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여기에 네. 뭐가 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생기면 네.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네. 6.25 전쟁 이래로 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6.25 전쟁 이래로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 휴전선 근처의 땅은 사실 지금도 아직 떡밥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땅은 동현이한테 좀 줘야 되겠다 했는데 네, 동현이도 이제 네. 쉽지 않고 네 동생 그때면 좀 어떻게 괜찮지 않겠니? 아니 근데 그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죠. 네, 지금 확실히 안 좋은 편이고요. 최근 뉴스들을 좀 보시면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눈에 좀 띄는데요. 사실 급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동산이 살아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금리는 높은 수준에 있고 맞아. 사실 이제 전세값이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거 아니야. 네네네. 우울한데 이게 언제까지 우울한 거예요? 한 내년까지 우울하죠? 저는 조금 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 있고요. 집값이라는 게 이게 사실 네. 그동안 사이클 보면 주식처럼 이게 등락이 크지 않고 쭉 떨어졌다가 네, 맞습니다. 이게 바닥 따지겠다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나야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너 관심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 네, 제가 살고 싶은 동네가 왕십리거든요. 네네네. 왕십리의 상황은 네.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왕십리라는 동네 자체가 옛날에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왕십리를 도읍터로 삼을 뻔했던 썰도 있습니다. 조선 시대 때. 굉장히 그럼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역사가 풍수지, 깊은 풍수지라든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은 거지. 앞에 뭐 청계천도 흐르고요. 산들도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왕십리역이 2호선, 5호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지하철과 전철이 또 지나갑니다.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다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어진 지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왕십리 뉴타운이 약간 좀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좋은 왕십리도 최근 좀 하락장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 아하.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게.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죠? 보통 가격대는 국민평수 전용 84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억대 중반 정도. 그러면 사실 좀 관심 있는 사람도 요즘 쓱 해서 이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네. 지금은 일단 보시기만 하시고요. 그렇죠. 계속 봐야 돼. 네. 왕십리도 그 저기 성수동처럼 뜰 가능성은 없나? 아, 어때요? 가깝잖아요, 일단 엄청. 네, 성수동이 사실 뜨게 된 거는 일단 임대료가 저렴해서 좀 특색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와서 정착하시기 편했는데요. 사실 왕십리는 좀 그런 편은 아닙니다. 아직 원래 가격이 이제 그 전통의 상가들이 좀 있어서. 네네,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수동처럼 되려 그러면 그런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수동은 공장 단지였잖아요. 뭐 구두도 유명한 곳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히스토리들이 녹아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왕십리는 지금 막 뉴타운 개발이 워낙 많이 돼서 아파트 초원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꿈이 근 시일 내에 한 몇 년 뒤에 이제 제주도에 좀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서울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네. 할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린 게 야 차라리 한 1, 2년을 좀 전세를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좀 안 다음에 이걸 들어가야지 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들어가는 건 네. 진짜 이건 바보 같은 거더라고. 네네. 일단 먼저 여러 번 가보고 맞아. 그 다음에 중개사분들도 이분 맞아. 저분 만나보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먼저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또 사실 때는 무리해서 빚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무리해서 빚내신 분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한 모습을 그래 보이거든요. 불안불안해. 집값 네. 떨어지고 그러면 우울하거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산이 많고 적건에 상관없이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워낙 장기간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놓치면 그 사이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락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과거 2012년도 맞아 그때 엄청 빠졌어. 2011년도, 13년도 제가 상담했을 때 보면 맞아. 고객님들이 집을 왜 사요? 맞아 그때 그랬었어. 네. 그래서 그때 그 뭐라 그러냐면 네. 아니 그냥 전세로 그저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렇죠. 뭐로 그렇죠. 사요? 재산세 내고. 그렇죠. 그땐 그랬었어 네, 진짜로. 네. 그럼 뭐 하나 궁금한 게 좀 추천하시는 좀 동네가 있으신가요? 투자를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강남 외엔 답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네. 그렇게 아니 진짜 좋은- 그건 맞는 얘기야. 자존감이 낮아지는 대답이네요. 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강남밖에는 사실. 네. 제가 왜 강남 말씀드리냐면 강남처럼 인프라 투자가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하락기였다가 상승기일 때 가장 먼저 오르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는- 처음에 강남에 사셔서 그 차익을 좀 누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좀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일단 많게 되면 네,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사실은 저기 스타 매니저들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사실 이제 저분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부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저분들이 밥상을 차려서 입에 떠놓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밥상에 좋은 재료를 알려주는 분들이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본사에 와서 깨비증권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부동산. 부동산 좋은 거 많이 알아가네요. 이거 챙기고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최고예요.